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경기 위기가 다가오진 시점에서 은 선물이 5%가 폭락하고 10%가 폭락하고 90%가 폭락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볼 필요가 없어요. 은 선물 가격은 더 이상. 예, 어쨌든 이번에 올 위기가 이거는 무조건 글로벌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고 아마 위기가 개도국에서 먼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점점 개도국들부터 좀 무너지고 있는데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 라오스, 파키스탄, 뭐 저기 어딥니까 막 가나 막 이런 데부터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제가 오늘 그 한국금거래소 이제 촬영 갔다 온 게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물론 그래도 많긴 많습니다. 아직 좀 많긴 한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21년 11월부터 이렇게 쭉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이 세 달을 보면은 이 줄어드는 이 폭이 보이시나요? 특히 이거 거의 한 달 만에 줄어든 양이 거의 뭐 한 달 만에 지금 100억 달러가 줄었는데 우리나라한테도 사실 큰 영향이 있고 어쨌든 뭐 글로벌 위기든 우리나라의 위기든 결론적으로 뭐 금 가격이야 은 가격이야 뭐 하락하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환율이 되게 많이 치솟을 거다. 근데 은의 경우는 원래 위기 때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렸던 거는 금을 모으는 게 베스트지만 만약에 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그런 거 종이 자산을 처분하고 실물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빅스텝 한 번으로 미국 금리 못 따라갈 듯 합니다. 미국이 스텝은 1포인트이지 않을까. 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뭐 아마 못 하신 분들이 뭐 혹시나 계실까 좀 말씀을 미리 드리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네,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 예상치가 8.8%였어요. 보통 이것보다 상회를 해도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거나 하회를 하거나 그러는데 지금은 0.3%포인트만큼 더 높은 결과치가 나왔다는 거죠. 아마도 그러니까 9%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 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베팅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1주 전 기준으로 보면은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리고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96% 그리고 얘가 3%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였어요. 얘가 97%. 그러니까 사람들은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1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이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어땠냐면 이 0.75%가 75%포인트가 한 5% 그리고 1%포인트가 한 5% 정도? 이 정도로 0.75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지금 0.75%포인트 19% 그리고 1%에 올린다. 80%.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7월 말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이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 10년물, 2년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중요하니까 물론 이것도 나름 중요한 지표이니까 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10년하고 2년물이거든요. 10년에서 2년물을 뺀 값을 보면 마이너스 0.22%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쭉 늘려서 보면은 이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가 마이너스 0.1% 정도?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22%로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것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 10년하고 3개월물의 금리 차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딱 그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좀 심각한 상태로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 못해서 사실 올해 말쯤에 역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10년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거거든요. 지금 요 정도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영상을 찍고 칼럼 찍을 때만 해도 사실 여기였어요. 그새 이만큼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발표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내려와서 지금
0.5% 플러스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번에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3개월물 금리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보시면 이게 3개월물이 2.41%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2.93% 0.53%가 지금 차이가 나죠. 0.53%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보면은 1.75%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가정하에 2.5%고 만약에 1%포인트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2.75%죠. 그러면은 이번 달이 지나면 2.5나 2.75로 이제 3개월물의 금리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하면 2.75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2.5% 이상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거의 차이가 이제 0.2% 정도로 정말 극단으로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언제일 거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 기준금리 인상 0.25%만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바로 이거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더 떨어질 겁니다. 이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원래 이러면 장기금리 내려가고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장기금리는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얘가 한 2.85%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기준금리가 이건데 3개월 물 금리는 좀 더 높겠죠. 2.8% 정도. 그럼 이제 바로 역전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9월이 그 역전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때가 이제 기준금리는 뭐 2.75에서 뭐 3% 아마 요 사이가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이 될 거고 이때가 이제 뭐 경제위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이 기준금리 오히려 고점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서 미국이 이제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정부가 가진 부채가 엄청 많은데 그 미국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가 부담이 얼마나 그 가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차트화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추세선이 있죠.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에 닿게 되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자 부담이 너무 큰 거니까. 그래서 이때를 보면은 이때가 다 기준금리의 고점이었다는 거죠. 1989년, 1995년, 2000년, 2006년, 2019년 그리고 이제 현재인데 이때를 이거 기준금리랑 같이 보면 좋으니까 기준금리도 하나 제가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기준금리입니다. 빨간색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제 89년, 그 다음에 95년, 그 다음에 95년, 그리고 2000년, 2006년, 그 다음에 2019년. 그쵸? 네, 여기 이제 그리고 요걸 보면은 89년, 95년, 2000년, 2006년, 2019년. 이게 다 고점을 정확하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거든요. 이게 이 피벗 차트가. 근데 지금 이제 이거에 닿게 되었어요. 이거를 지금 살짝 아까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금 더 넘었던데 한 요만큼 더 넘었던데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고점이다. 이미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 때 아마 금리 인상을 하겠죠. 이게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일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좀 더 하더라도 9월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좀 비슷합니다. 예. 시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게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금은값이 오르는 걸로 생각했는데 은값이 도리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달러 강세 빼고 말입니다. 달러 강세 때문이죠. 달러 강세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달러 강세라는 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과 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제가 실질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지만 우리가 딱 뻔하게 알 수 있는 게 기준금리는 뭐 진짜 많아야 한 3%가 고점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9%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달 것만 해도 9.1%고 다음 달 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마 이제 9월쯤 돼야 꺾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3% 이상은 어차피 금리를 못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이 가만히서 이거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고 침체를 넘어서 이제 위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물가 떨어지죠. 예, 그러면 시장 자체가 박살나버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데, 이 우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금리가 낮아서 실질금리가 바닥으로 기는데도 금과 은이 아직 맥을 못 추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이 스탠스는 어차피 경기 침체가 와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죠. 뭐 금리를 이제 뭐 경기 침체 한번 겪었으니까 우리 이제 금리 5%로 올린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뤘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40년간 사실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에 있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부채를 줄여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금, 은값이 뛸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다 갖춰진 거지만, 근데 이 경기 침체 우려로 가격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이제 찾아온다면 선물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선물 시세는 뭐 그런 자산 매각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가 얼마나 금은 투자를 하기 매력적인 시기인가. 만약에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 그때 내가 왜 금과 은을 안 샀을까? 너무 뻔한 시기였는데, 진짜 저 때는 그냥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저 때는 누구라도 다 금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금을 사 모으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 위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금을 모으는 거고, 이전에는 은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조금 해소가 되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크든 작든 경기 침체는 분명히 지나갈 텐데, 그 세기가 어느 정도이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감히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좀 해소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금을 팔아서 은으로 바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 왜 가격의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왜 그러는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좋은 자산을 내가 매수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 자산이 좋은 자산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얘가 좋은 자산이고 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가격이 뭐 큰 상승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 금과 은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늘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주식을 하든 뭐 암호화폐를 하든 달러를 사든 뭘 사든, 내가 이 자산을 살 때 이게 정말 좋은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막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요. 누군가 욕하고 싶고, 막 저기 인베스팅 가가지고 양배를 욕하고 싶고. 그러면 사실 일단 첫 번째, 이 좋은 자산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내가 투기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환율 1224원 레전드네요. 오늘 환율 1323원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국제 금 가격 1700불선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금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 시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환율이 치솟아서 내가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 때는 항상 그렇게 올랐거든요.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되게 제한적이에요. 특히 실물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치솟으니까 그럴 때마다 가격이 다 올랐어요. IMF 때도 그렇고, 이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을 미리 사놓는 게 되게 좋다 생각해서 금을 사는 거지. 그래서 막 지금 국제 금 가격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이제 막 뭔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애초에 내가 지금 왜 금을 사야 되는지를 잘못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경제위기를 대비할 때 환율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을 샀거든요. 근데 굳이 달러를 안 산 이유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되 그 안에서 이 위기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니까, 그래서 금을 샀습니다. 지금 급락 중인데요. 국제금값 1600달러대로 내려가려 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위기가 오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은 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한 100번 넘게 말했던 내용이고, 다만 위기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왜 금을 사야 하냐, 환율이 치솟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국제 금 시세가 떨어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 시세 자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경제위기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위기를 준비해서 금을 샀는데 국제금 시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 선물 마이너스 5% 급락 중이네요. 이제는 은 선물 가격이 의미가 없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경제위기가 이렇게 높아진 시점이고 정말 경제위기로 가는 거라면 은 선물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실버를 살 수도 없어요. 이거 코로나 팬데믹 때 은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실버바는 기본적으로 막 2달, 3달 이상 기다려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그 가격에 파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가격에 판다고 했던 그 업체들 중에서 제가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몇몇 업체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문 취소하고 물건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가격에 애초에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살려고 해도 몇 달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골랐던 그 업체가 주문 취소하고 빤스런 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 기업 아직도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랬다. 그리고 이제 실버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아예 다 품절이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다가오진 시점에서 은 선물이 5%가 폭락하고 10%가 폭락하고 90%가 폭락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볼 필요가 없어요. 은 선물 가격은 더 이상.